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펠입니다. 왜 오늘은 우리가 벌크업을 하려고 하지만 왜 벌크업이 잘 되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벌크업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정말 식단 정말 찾아보면서 열심히 벌크업을 했는데, 벌크업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벌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한번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우선 저희 몸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 저희가 고강도의 어떤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인슐린은 근육이 분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저희가 섭취한 단백질이 분해돼서 이제 아미노산이 생기겠죠. 그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이제 소화를 시키면 이제 포도당이 되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세포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근육세포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면서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인슐린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몸 안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벌크업 할 때 배고픔을 느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두 번째의 단점은 탄수화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과자 몇 봉지를 까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빵도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고. 탄수화물의 특징이 일단 저희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과 아주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포만감을 더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을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정말 단점이고, 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의 장점들, 세포에 아미노산을 넣어주고 그리고 글리코겐을 넣어서 근육 회복을 돕고, 이런 과정들이 탄수화물을 생각 없이 섭취하게 되면은 세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 가지 않고 이제 그냥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크업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벌크업을 할 때 이 탄수화물이 근육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어떤 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벌크업이 아닌 살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벌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커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는 정말 수분 섭취도 줄이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서 굉장히 정말 몸이 힘든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단을 따른다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저희 몸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운동은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축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몸이 축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디빌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회를 앞두고서 굉장히 얼굴에 막 다크서클도 많이 생기시고, 그리고 이제 피부도 굉장히 좀 주름지신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으로 안 넣어주니까 몸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몸에 있던 포도당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도당이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수분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포도당 자체가 저희 몸에 저장될 때 물과 결합한 상태에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다이어트를 먹는 양을 급격히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피부가 전과 다르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름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왠지 좀 늙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몸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바로 저희 몸에 있는 수분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살을 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근육 벌크업을 해서 몸을 키우는 것은 정말 잘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고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리고 몸을 좀 혹사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많이 먹어야 되고요. 정말 쉴 새 없이 먹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살을 뺄 때는 정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정말 그 식욕과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런 과정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다이어트가 있죠. 바로 키토제닉인데요. 키토제닉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저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제한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저희 몸을 꾸려나가는 거죠.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고도 정말 우람하고 그런 큰 근육을 키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음식을 정말 배고픔이 없도록 계속 먹어줘야 했잖아요. 근데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대 용량은 있겠지만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는 그런 양에 비하면 대략 최소 60배 이상은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끼를 건너뛰어도 정말 배고픔을 느끼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면 지방을 분해할 때 나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가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면 그냥 계속 한두 끼를 건너뛰더라도 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근 손실이 올 위험이 더 적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질 때 이때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인슐린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는 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낮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근육의 어떤 합성과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케토제닉은 근육 형성을 위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케토제닉도 사실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지방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인 케톤, 이 케톤이 사실은 어떤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저강도로 좀 장시간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사실 근력 운동을 할 때 정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트레이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글리코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은 섭취해야 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하는 그런 기존의 식단과는 다릅니다.
케토제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방의 비율을 70% 그리고 단백질의 비율을 25% 그리고 지방의 비율을 5% 정도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5%에서 한 10% 정도로 조금만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전이 아닌 운동 후에 섭취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그런 당을 써버리니까요. 인슐린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럼 세포가 인슐린에 굉장히 잘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세포에 글리코겐이 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해서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한 5% 정도만 늘리고요. 그리고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 먹는 양에서 조금만 늘리시면 됩니다. 메인은 지방이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제 근육에 저장이 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근육의 분해를 막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분해를 막는 그런 효과와 그리고 또 글리코겐이 저장되면서 근육의 그 성장을 돕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근육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의 장점은요,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닌 그냥 장기간으로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음식을 정말 2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챙겨 먹고 커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배고파지는 것,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허기가 지게 되는데 그런 배고픔을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하지만 키토제닉은 지방을 대사로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없고요. 또한 이 지방에서 분해되는 렙틴 호르몬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지방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원, 그러니까 케톤은 저희 세포, 근육세포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